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75을 넘기신 분들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시겠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같은 나이, 같은 시대, 같은 땅에서 살아오셨는데도 어떤 분은 95이 되셔도 여전히 눈빛이 또렷하시고 걸음이 단단하시고 목소리에 힘이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80도 되기 전에 이미 삶의 문을 스스로 조용히 닫아버리십니다. 몸은 아직 살아있는데 마음이 먼저 꺼져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 지켜본 것이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비슷한 음식을 드시고 비슷한 세월을 함께 건너오신 분들인데 말이에요. 왜 누군가는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환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시고 또 누군가는 70이 갓 지나자마자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루하루가 점점 무거워지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식이 효자여서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비싼 검진을 받으셔도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그 검사표 어디에도 이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신 의사 선생님이라도 그 어떤 기계 위에서 찾아내실 수 없는 어떤 것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을 곁에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한 분 한 분의 웃음, 한 분 한 분의 침묵, 한 분 한 분의 마지막 모습까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장수라는 것은 몸속의 수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압이 몇이고 혈당이 얼마고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하는 그런 차가운 숫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장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몇 가지 품격의 신호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크게 울리지 않아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매일 여러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신호들이 지금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 편안하게 사셨던 거구나. 혹은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라도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단 한 해라도, 단 한 달이라도, 하다못해 단 하루라도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편안하게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마시고 그저 숨을 한번 크게 내쉬시면서 저와 함께 조용히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5이라는 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75을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다 살았다. 이제 남은 건 내리막길 뿐이다. 그렇게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살아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75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었어요. 한쪽에는 품격 속에서 천천히 늙어가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아픔 속에서 빠르게 시들어가는 길이 놓여 있어요. 이 두 갈래 길이 75이라는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은 하늘이 미리 정해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억지로 여러분을 어느 한쪽 길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방향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숨을 쉬고 계신지, 어떻게 잠을 주무시는지, 어떻게 화를 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지 그 하루하루의 아주 작은 선택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늙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살에 이미 마음이 늙어버린 청년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90살에도 마음이 소년 같으신 어르신도 저는 여럿 보았어요. 결국 나이는 달력이 세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75이든 80이든 85이든 아직 방향을 선택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결코 늦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늦은 사람은 시간에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먼저 안 된다고 말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세월보다 더 잔인하게 우리 어깨 위로 떨어집니다. 제가 오래 지켜본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식탁 앞에서 참 조용하셨어요. 자식이나 손주들이 한 그릇을 다 비우실 동안 그분들은 절반쯤만 천천히 드시고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입맛이 없으셨거나 몸이 아프셨거나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의 눈빛은 더 맑았고 걸음은 더 단단했고 얼굴빛은 더 환하셨습니다. 여러분, 75을 넘기고도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무언가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배부름 앞에서 멈출 줄 아는 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먹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 이미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일찍 그만 드시냐고 말이에요. 그분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배가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충분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로 배고팠던 것은 음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로 채우고 싶었던 것은 인정이었고 사랑이었고 존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채우지 못해서 자꾸 음식으로, 물건으로, 관계로 그 자리를 억지로 메우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많이 드시고 많이 모으시고 많이 쌓아두신 분들이 오히려 가장 외로우신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분들은 마음속에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채우려 하셨고, 더 쌓으려 하셨고, 더 가지려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쌓은 것들은 결국 짐이 되어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반대로 매 끼니 앞에서 잠시 멈추실 줄 아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밤에 가장 깊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었어요. 몸이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꿈도 맑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내면에서 충분하다는 느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배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야말로 장수의 가장 깊은 비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부름이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수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번만 시험해 보세요. 수저를 조금 일찍 내려놓으시고 잠시 숨을 고르신 뒤에 이런 말씀을 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했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밤을 얼마나 평온하게 바꿔놓는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셔서 힘들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이제 늙어서 잠이 줄어드는 거지 뭐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잠이 줄어드는 이유는 대부분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이 짧아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마음이 가벼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8시간, 9시간을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몸이 천근만근이신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저는 그 차이가 이부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무엇을 얹어 놓으셨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제 분함, 어제 억울함, 어제 후회, 어제 끝내지 못한 계산, 이런 것들을 베개 옆에 가만히 올려두시고 잠자리에 드시면 그 잠은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몸은 누웠는데 마음은 밤새도록 뒷산을 헤매고 있어요. 어떤 소리에 놀라서 깨고 어떤 꿈에 뒤척이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뜨시면 새벽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천장만 바라보시면서 오래된 기억들을 곱씹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래 사신 어르신들, 90을 넘기신 분들을 뵈면서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5시간, 6시간만 주무시는데도 아침에는 얼굴이 환하셨어요. 눈빛이 맑고 말씀이 또렷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어제의 짐을 어제 안에 내려놓고 주무셨기 때문입니다. 옛절에 계신 스님들을 보세요. 80, 90이 넘으셨는데도 새벽 3시 예불에 꼿꼿하게 앉아 계십니다. 잠은 5시간도 채 못 주무시는데 정신은 얼마나 맑으신지 몰라요. 그분들이 특별한 약을 드셔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제의 원망, 어제의 미움, 어제의 후회를 이부자리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잠들기 전에 그것들을 모두 문 밖에 내려놓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몸의 휴식이 아니었어요. 잠은 마음의 용서였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말, 내가 실수해서 속상했던 순간,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한번 가만히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잠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잠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내일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의 길이를 바꿉니다. 용서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그럼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아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을 내 가슴 속에서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저 먼 곳에서 편안히 잠드는데 나만 밤새 무거운 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어른이 된 사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으실 때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걷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어디론가 달려가듯이 걷지요. 그들은 아직 손에 잡지 못한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걸음이 급합니다. 반면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보세요. 걸음이 느리십니다. 아주 느려요. 그런데 그 느린 걸음에는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천천히 걷는데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느리게 걷는데도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빨리 걷는 이유는 아직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두르는 겁니다. 늦을까봐, 뒤처질까봐, 놓칠까봐 서두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느린 걸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니에요. 그것은 깊은 안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의 걸음걸이였어요. 자기를 이제 그만 닥달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하신 분들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75이 넘으셔도 여전히 바쁘게 서두르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대부분은 여전히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계셨어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 어떤 두려움, 어떤 후회로부터 말입니다. 그것을 마주하기가 두려우셔서 계속 바쁘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마주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런 도망을 멈추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신 앞에 조용히 앉으실 줄 아셨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후회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가만히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 걸음이 바로 75이 넘은 분의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빠르게 걸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간다 해도 여러분의 걸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천히 걸으시되 중심만 흔들리지 마세요. 느리게 걸으시되 그림자 앞에 넘어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앞에서 달아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래 사시는 분들의 걸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크게 화를 내신 일이 있으셨어요?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이웃 때문일 수도 있고, 텔레비전에서 본 어떤 뉴스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뵈면서 참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화를 하루 이상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이건 그분들이 화가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사람이세요. 짜증나는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화를 절대 하루 이상 붙잡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해가 지기 전에 내려놓으시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려놓으시든 아침에 해가 뜨면 반드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어르신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르신, 왜 그렇게 화를 빨리 내려놓으시냐고 말이에요. 그분께서 가만히 헤스터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요. 이제는 화낼 힘조차 너무 아깝습니다. 그 힘으로 제 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사랑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요.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의 에너지를 꺼내서 태우는 일입니다. 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특히 75이 넘으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의 에너지는 예전만큼 풍부하지 않아요. 그런 귀한 에너지를 화내는 데에 다 써버리시면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힘이 남지 않습니다. 옛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화는 결국 내 몸을 태우는 불이다 하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는 남을 태우지 못해요. 남은 이미 멀리 가서 잘 먹고 잘 자고 있는데 우리만 이쪽에서 혼자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75이 넘으시면요. 매 순간의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의 화가 여러분의 남은 달력에서 며칠을 떼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의 분노가 여러분의 남은 계절 중에서 한 계절을 잘라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화를 참으신 게 아니에요. 화낼 일조차 마음속에서 녹여버리시는 법을 배우신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화를 녹일 수 있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 내 말이 맞다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만 내려놓으시면 화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되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은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이상 무엇을 더 증명하신단 말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품격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놓아줄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제때에 옳은 사람에게 옳은 일에 대해서 놓아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은 오늘 밤 여러분께서 반드시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서 베개를 베고 누우셨을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이유가 단 하나라도 남아 있으신가요? 대단한 이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아침에 끓여 마실 따뜻한 차 한 잔이어도 됩니다. 창가에 화분에 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어도 됩니다. 손주에게 안부전화 한 통 하고 싶다는 마음이어도 됩니다. 늘 산책하던 그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싶다는 마음이어도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단 하나라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 어떤 약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내일까지 살아가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일 눈 뜨고 싶은 이유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되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께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좀 들어봐 달라고, 이제 좀 바라봐 달라고, 이제 좀 함께 앉아 달라고 여러분의 내면이 조용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 신호 앞에 잠시만 멈추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하나라도 좋으니 내일 아침에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세요. 그 하나의 작은 설렘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의 한 달을 바꾸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작은 설렘, 그 작은 기다림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래 사시는 분들과 일찍 쓰러지시는 분들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75세 일찍 쓰러지시는 분들은요, 몸이 고장나서 그러신 경우보다 마음속에서 기다림이 사라져서 그러신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내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으시고, 내일 보고 싶은 풍경이 없으시고, 내일 듣고 싶은 소식이 없으시고, 내일 마시고 싶은 차 한 잔조차 마음속에 없으세요. 그러면 몸은 곧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마음의 명령에 아주 충실해요. 반대로 100살 가까이 사시는 어르신들을 뵈면요. 그분들은 정말 작고 소소한 기다림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봄에 피는 목련을 보고 싶다. 손주가 방학 때 오기를 기다린다. 내일은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엽서를 한 장 써보겠다. 다음 주에는 시장에 가서 좋은 생선을 사서 가족에게 끓여주겠다. 이런 작은 기다림들이 그분들의 하루하루를 이어주고 있었어요.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대단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일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내일 보고 싶은 얼굴 한 사람, 내일 갈 곳 한 곳, 그것만 있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몸은 아무리 건강해도 천천히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다는 것은 숨을 쉬는 일이 아니었어요. 산다는 것은 내일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내일을 기다리시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눈빛을 맑게 하고 여러분의 걸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께서 내일에 대한 기다림이 희미해지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창고에 오래 쌓아두신 짐들이 너무 많아져서 새로운 기다림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 것 뿐이에요. 그 짐들을 하나씩 천천히 비워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어느 날 다시 아주 작은 설렘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피어날 겁니다. 그 작은 설렘이 여러분을 다시 아침 햇살 속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무겁고 그러면서도 가장 따뜻한 이야기예요. 부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5이 넘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병드는 것이 무섭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섭다. 돈이 떨어지는 것이 무섭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무섭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두려움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오래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누가 여러분께 해도 사실 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도,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그 말은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입술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그 말을 하시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명령이 여러분의 몸에 내려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의 말을 정말로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몸은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면 몸은 조용히 문을 닫을 준비를 시작해요. 이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진실입니다. 노화가 빨라지는 것은 달력의 숫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늙었다고 부르시는 그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놀라운 어르신 한 분을 배웠던 적이 있어요. 90이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매일 아침 시장에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작은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면 화단에 물을 주시고 오후에는 꼭 새로운 책 한 권을 펼치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도 눈에 새로운 것을 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할머님, 비결이 무엇이십니까? 하고요. 그분께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한참을 생각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나 자신에게 늙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스스로를 늙었다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물론 몸은 90을 지나면서 천천히 약해지셨겠지요.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늙었다고 속삭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 영혼의 태도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나이를 부정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20살인 척 하시라는 뜻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이를 받아들이시되 그 나이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75, 80, 85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지만 마세요. 노년의 진짜 품격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 생각한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 자식에게 효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권리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오늘 무엇을 드실지, 오늘 누구를 만나실지, 오늘 무엇을 읽으실지, 오늘 어떤 생각을 하실지, 이 작은 결정들을 끝까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지셔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느려지셔도 괜찮아요. 기억이 희미해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 한 문장만은 끝까지 놓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답게 지켜주는 가장 마지막 촛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말이에요. 건강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처방도 아니에요. 비싼 영양제를 어디서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삶의 모습, 하나의 품격의 그림자였어요. 배부름 앞에서 멈출 줄 아는 마음, 어제의 아픔을 베개 밖에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천천히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화낼 힘으로 사랑할 줄 아는 지혜, 내일 아침을 작은 설렘으로 기다릴 줄 아는 눈빛, 그리고 스스로를 끝내 늙었다고 부르지 않는 그 조용한 기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면 한 사람의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빠지면 또 다른 한 사람의 노년이 됩니다. 같은 75인데 누구는 95까지 이어지고 누구는 80전에 멈추는 차이, 그것은 바로 이 작은 품격의 신호들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명이라는 것은요, 병원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에 쌓여있는 돈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명은 여러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자신으로 남아 계시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숨만 쉬며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으로서 살아계시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고 진짜 수명입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명은 어쩌면 하늘이 정할지도 모릅니다.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것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어떤 얼굴로 그 마지막 날까지 늙어갈 것인가, 그것만큼은 오직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75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75은 오히려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이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 걸어오셨어요. 이제는요,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실 수 있는 진짜 첫 장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 자신에게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년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누가 챙겨주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챙길 줄 알게 되는 행복. 누가 돌봐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독일 줄 알게 되는 평안. 이 조용한 행복을 품으신 분들은 몇 살이 되시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분들을 훨씬 더 오래 살아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이부자리에 드시기 전에 저와 함께 한 가지만 해주시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고마웠던 것 한 가지만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려 주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물 한 모금이어도 좋고, 창 너머로 비친 한 줄기 햇살이어도 좋고, 누군가의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어도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하고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오늘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여러분의 내일을 따뜻하게 열어드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겼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삶의 한 조각을 저에게 나눠주시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마음 깊이 새기고 다음에는 그 이야기들을 담아서 또 한번 여러분께 제 마음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오랫동안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이야기를 이어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 저녁부터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더 따뜻한 방향으로 옮겨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맙다 하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바꾸어 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